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오후 12시 55분입니다. 예, 중간 점검 코스피. 자, 오늘 0.84% 정도 내리고 있어요. 선물은 0.98% 내리고 있고, 베이시스는 한 2 정도 됩니다. 2. 자, 월봉을 보세요. 예, 월봉은 여기가 볼벤 20 상단선이죠. 예, 356.69. 이 위상은 예, 매도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한 339.62 정도? 예,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지금 거의 접근한 거죠. 네? 월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가는 한 331대니까 한 9포? 8포? 예? 8포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저 8포 정도 되는 공간 내에서 매수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했다 그러면 예, 이번 달의 매수 전략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예, 월봉은 이제 조금씩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봉은 저가를 깨지 않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가를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저가 안 깼잖아요. 그리고 분기봉을 보시면 분기봉의 하단선은 더 낮아요. 분기봉의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한 33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봉상으로 매수해야 될 가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분기봉 하단선에 도달하게 된다면 월봉은 저가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봉의 매수가에 도달한다라는 거는 월봉으로는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봉으로 매수한다라는 거는 예, 4분기 저가가 손절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0월달 종가까지의 조정폭까지도 감안한 매수 전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지난 분기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도 자리는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네? 매도는 356.69 이 위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 지금은 매도자가 보유하는 건 맞는데 신규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예, 수익을 노려보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종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는 다음 달에 시가가 내려가는 걸 뜻해요. 근데 시가는 한번 내려가면 올해 6월 달까지 대략 지금 1월 달이니까 5개월 동안 시가 투자 심리도는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상 11월 달 시가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아요. 응? 11월 달 시가보다 낮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 달에 하락한다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11월 달 시가 아래로 내려간다. 11월 달 시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라고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10월 종가를 깰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월달이 음봉으로 끝나야 되고 상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월달은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네.
자, 상방을 보시는 분은 1월달이 양봉이 되어야 되고, 저같이 하방을 보는 사람은 1월달이 음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음봉이 되면 하락하겠죠. 왜냐면 시가가 지난달 종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하락은 사실 뭐가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내리는 거지.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대부분 돈으로 해야 돼요. 돈으로. 이건 차트로는 내릴 차트가 아니에요. 예? 이건 차트로만 보면 이건 흘러내릴 차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려면 돈으로 커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계속 매수해야 돼요. 개인이 계속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까지 개인이 2조 4,848억을 매수했고, 오늘도 2,247억을 매수하면서 지금 2조 7천억, 현재 2조 7천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 계속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개인이 매도하면 이제 감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021년 12월 달에 개인이 9조 원대까지 매도했다가, 그죠? 마지막 이틀 동안 개인이 매수하면서 6조 4천억으로 마감을 했는데, 2022년 1월 달에 개인이 4조 3천억만 매수했는데도 폭락했단 말이에요. 지난달에 개인이 7조 5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한 5조 원 정도까지는 매수를 해야 강한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정도 금액 5조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현물 매수가 5조 원대까지 갈 수 있느냐죠. 지금 2조 7천억이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2조 3천억 정도를 더 사야 됩니다. 아직 절반도 안 지난 상태니까 사실 현재 수급만을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1월달 종가가 338인데 지금 340까지 왔거든요. 그럼 3포 차이도 안 나요. 지금 3포 차이도 안 나는데, 매수 금액 대비해서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하락폭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죠. 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분은 지난달 저가만 안 깨지면 된다. 340 언더에서 지난달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봉이고 이게 이주봉이거든요. 이주봉도 저가 깼어. 기억하시죠? 저가를 깨면 하단선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주봉도 저가를 깼고 주봉도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주봉과 주봉의 하단선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손절선이 다 파괴된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 손절폭이 꽤 돼요. 아직도 손절폭이 꽤 되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감안하세요. 그래서 지금 매수 하나 339 언더에서 매수 하나 똑같아요. 왜냐? 손절폭이 같아. 손절선이 같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아직은 매수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 바라는 건 사실 주봉상 음봉 그리고 종가 하락, 이 두 가지를 원하죠. 아직까지는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양호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로 상방을 보는 거는 조금 이르다. 조금 이르다라고 봐요. 일단 주봉이 저가가 깨졌고 주봉의 종가가 하락하고 있고 이주봉의 저가도 깨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뭐 하락에 배팅하는 투자를 권유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락에 배팅한 걸 지금 당장 청산하는 거를 권유하기도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물론 340 언더로 내려가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반등한다가 아니라 반등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나는 곧버스를 또 못 팔았다고 뭐라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40 언더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취할 만한 위치는 된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수가 막 1% 빠지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 하락했다 배팅하면은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금을 하락에 집행하기에는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시지는 마시고요. 일봉도 계속 저가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킬 때까지는 어쨌든 하락의 우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어제 화요일에 종가 하락으로 인해서 앞으로 5거래일 그러니까 수목금 월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하락에 유리한 흐름을 지금 잡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지금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 그 정도까지는 좀 계속 관찰해 가시면서 추이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정보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올 초에 340까지는 일단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340 이하의 수치는 이제 상황에 따라 더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드롭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340까지의 수치는 차트상으로도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는 뭐 고맙긴 하죠.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것만 해도 사실 고맙게 생각해요. 뭐 미국 증시 내린 거 하나도 없고, 그쵸? 뭐 일본 증시도 빠진 게 없는데, 뭐 우리 증시만 지금 열심히 내리고 있어서 고맙긴 합니다. 일본 증시는 사실 지난달에 오른 게 없어요. 일본 증시는 지난달에 종가가 내렸어요. 12월 달 종가가 내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증시랑 비교해가지고 우리 증시는 왜 내려? 일본 증시는 오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본 증시는 12월 달에 오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종가가 하락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12월 달에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비교해보면 별 차이 없어요. 예.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랐다가 내리는 거고 일본은 안 올랐다가 오르는 거고 별 차이 없다라는 거는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기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쪽 주식의 주가는 형편없어요. 예, 삼성 SDI는 작년 저점도 깼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LG 화학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다 어쨌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같은 업을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 SDI의 주가가 안 좋다라는 거는 비슷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올해도 2차 전지가 과연 좋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그럼 지금 남은 게 지금 반도체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반도체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제일 신기하게 봤던 거는 LG 생활건강이라는 주식이었는데 실적은 삼성전자보다 좋아요. 예? 실적은 삼성전자보다 좋은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니까 LG 생활건강이 오르더라고요. 예, 얼마나 빡쳤으면 올랐을까. 근데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내리니까 오늘 LG 생활건강도 내리더라고요. 예. 이 삼성전자가 사실 뭐 반도체가 얼마나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도 주가만도 못한 실적만도 못한 실적을 가지고 지금 이 7만원대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라더견스럽죠 솔직히. 라더견이 주가 관리하는 거랑 지금 외국인과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주가 관리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를 관리하면 뭐 안 오를 주식이 어디 있어요. 실적이 없으면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반도체가 죽어야 우리나라 증시가 내리겠죠. 어차피 실적은 없고 뭐 비트코인이나 삼성전자나 이더리움이나 하이닉스나 그죠? 리플이나 반도체나 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매수를 해야 돼요.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해야 주가가 내려갈 수 있고 지수가 내려갈 수 있어요. 뭐 실적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나 못 나오나 개인이 사면 작살 나는 거고 개인이 팔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개인이 팔았으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실적에도 지금 주가가 올랐던 거고, 반대로 지금 2차전지 쪽 실적은 안 나빠요. 삼성 SDI 실적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주가는 땅굴을 파고 있죠. 왜냐? 실적이 좋으니까 개인이 다 달라붙어서 매수한 거예요. 개인이 매수하니까 가나? 안 가지.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반도체가 무너질 수 있느냐. 반도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거고, 또 반도체가 계속 지금처럼 계속 막 땡겨가지고 감아 올리면 뭐 방법이 없죠. 시총 1위 3위인가? 1위 2위인가? 시총 탑에 있는 종목을 끌어올리면 뭐 지수가 빠질 수가 있나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관찰하셔야 될 거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 일단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면 월봉은 저는 무너졌다고 봐요. 그럼 이제 월봉이 무너지면 남은 건 이제 분기봉만 남는 거니까 그때는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월봉이 무너진 상태가 아닙니다. 월봉은 그냥 아름다운 조정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 지금 상태에서 성급하게 하락이 이겼다 또는 하락이 우세다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어요. 그냥 다행히 지수가 잘 내리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수준이지, 지금이 하락이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해서 하락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거 일목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목이 진짜 무서워요. 360 올라갈 때도 사실 일목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일목에는 거기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자, 일단 이번 달에 여기 위에 선행 스팬 완이죠. 선행 스팬 완을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32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안 찍으면 여기도 가능한 거죠. 근데 320대로 가려면 어차피 저가를 깨야 되잖아요. 여기 저가를 이렇게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가를 깨면 320대까지의 하락도 가시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저가를 안 깨면 그냥 이거는 단순 조정을 한 거죠. 자, 이주봉은 여기 데드 냈고, 그죠? 아니, 골드 냈고, 여기도 골드 냈고, 여기도 골드 냈으니까 이제 저가 깨고 지금 내려가는 상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목표가에 도달했다 정도. 주봉도 특이사항 없고, 3일봉은 무너지려면 여길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돼. 338.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338 아래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열리냐면 여기까지 열린단 말이에요. 327. 자, 338을 찍는다라는 거는 지난달 저가를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338. 338. 지난달 저가 못 깨는구나. 338을 간다라는 거는 11월 종가로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338을 도달하면 327까지 열리는데 327을 가면 지난달 저가를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338 아래로 내려가는 게 일단 급선무. 338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급선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어요. 사항이 없고, 데드 들어갈래나? 오늘 관찰해 봐야 되겠네요. 데드 들어가는지. 4시간 2시간은 다 완성했어요. 2시간까지 완성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시간 완성했고요. 4시간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그죠?
4시간 데드 지금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 별 차이 없어요. 4시간 봉은 1봉 특이사항 없고 3일봉 데드 들어갔잖아요. 3일봉 데드 들어간 상태라 얘가 데드를 벗어나지 않으면 2507까지잖아요. 2507이면은 지금이 2543이니까 43에서 7을 빼면은 36이잖아요. 36포면 1%가 넘어요. 1%가 넘으면 3.4포 이상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3.4포. 예, 그러면 338을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3일봉이 계속 이대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3일봉이 이대로 계속 내려가서 목표인 이제 선행스팬으로 선행스팬 2인가요? 예, 선행스팬 2까지 내려간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의 3일봉도 338을 깰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38을 붕괴하면 327까지 개방되는 거잖아요. 327까지. 327까지 개방되면 뭐 진짜 해피한 거죠. 개인적으로 327을 다시 간다라는 거는 이건 뭐 기적과 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목표가에 도달하는지 중간에서 이 후진기어를 긋고 다시 위로 가는지를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락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요소는 지금까지는 사실 옵션 만기일만 보고 온 거잖아요. 예? 개인이 지금 352콜 위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풋을 대부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개인의 옵션 포지션을 이제 작살 내려면 어차피 352 아래, 그리고 이제 증권의 포지션이 그 당시에는 이제 343 아래를 노리고 포지션을 짜놨었는데 지금 증권이 노린 대로 그대로 왔어요. 예? 증권이 요구한 대로 지금 343 아래로 내려왔고 개인이 매수한 콜은 전부 다 휴지됐습니다. 352 위는 다 이제 휴지예요. 휴지 0.01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지금 옵션 만기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다 효과는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은 옵션 만기의 힘보다는 차트 자체의 힘을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3일봉의 데드 상태를 좀 잘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2507까지 내려간다면 그때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데 내려가려면 개인의 현물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막 긴장하면서 본 거는 첫 번째는 음봉이 나느냐고, 두 번째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지 않느냐. 매도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어제 100억 매도했잖아요. 종가에는 한 60억 정도로 줄었던 것 같아요, 매도 금액이. 근데 오늘 벌써 보면 2439억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개인의 현물 매수가 쌓이면 결과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걸 계속 막을 수 있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 막을 수 있으면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의 현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금 2조 7천억 수준이라 좀 금액적으로는 좀 부족해요. 예? 지난달에 들어온 거 나간 거 생각하셔야죠. 7.5조가 나갔는데 뭐 2조 7천억 가지고는 아직 택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현물을 매도하는 날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증권은 많이 매도했어요. 이미 증권은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량으로 매도를 외국인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물 쪽에 베이시스를 조금 더 줄여주면, 아직 그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로 들어간 돈이 3.4조예요. 그러니까 증권이 매수한 돈이 4.4조인데 그 중에 3.4조가 프로그램 거래이기 때문에 베이시스만 줄이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돈이 꽤 있다. 매도로 나올 수 있는 돈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 금액 자체는 어차피 지수의 방향성이나 위치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베이시스만 줄여주면 대량으로 쏟아져서 그걸 개인한테만 넘겨줘도
그러니까 지난달에 3.4조니까 그것만 다 남겨줘도 개인이 3.4조를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증권이 지난달에 샀던 거 1조 그것까지 얹으면 4조 원이 넘는 돈이라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좀 개인에게 현물 매수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3일봉이 저는 관건이에요. 3일봉 아직 주봉은 신호가 없어요. 주봉은 신호가 없는 상태라서 딱히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저가를 어떻게 깨느냐. 지난달 저가를 깨면 잘하면 이제 기대했던 일이 일부는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은 월봉상 조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왔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좋으면서도 우려가 되는 거죠. 왜? 이만큼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는 거예요. 다만 돈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 그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는 건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미 내려온 폭을 고려했을 때는 얼마든지 기술적 반등은 열려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괜히 또 여기서 고퍼스 왕창 샀다가 반등 나와가지고 개고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특이사항 있는 봉이 있나 볼게요. 1시간 여기는 뭐 볼 게 없을 것 같고 1시간 볼 거 없죠. 2시간도 볼 거 없을 것 같고 다 골드 냈잖아요. 여기 4시간 아직 골드 안 났어요. 4시간 골드 안 났고 일봉도 아직 골드가 안 났고 3일봉 여기도 아직 골드 안 났어요. 3일봉 골드 날라면 2,500원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방향을 선회해야 될 만큼의 그런 위치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좋아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르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 정도의 상황이지. 지금이 시세를 뒤집었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상태까지는 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염두에 두시고 그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금의 흐름은 만족합니다. 개인의 흐름은 만족하는데 좀 작아요. 금액이 작다라는 거 좀 아쉽고 아직 이틀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최대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해야 됩니다. 제한. 그러니까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최소화 시켜서 잘 마무리만 해준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유양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려면 계속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거래량 늘어야 돼요. 지금 거래량이 66.29%입니다. 조금 부족해. 이렇게 거래량이 부족하면 안 돼요. 빵빵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져야 하락에 유리하다. 월봉도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방을 보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하락에 투자했다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동영상을
공유하는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 동영상을 계속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같이 하박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관찰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어떤 걸 보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공유하는 목적으로 이 동영상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동영상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영상은 도움이 아니라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동영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선택을 하세요. 잘 선택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무조건 도움이 된다 또는 무조건 피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동영상을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